안녕하십니까. 아빠가 알려주는 수학의 빨간 아빠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 연립방정식의 해와 1차 함수의 그래프라고 되어 있죠. 계속해서 31강부터 방정식과 함수를 어떻게 하면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주된 관심사인데요. 특히나 이번 강의에서는 연립방정식이에요. 이 연립방정식 또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연립방정식 x 더하기 y는 6 그리고 3x 빼기 y는 2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그러면 우리는 이미 무슨 법, 가감법 또는 무슨 법, 대입법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했단 말이죠. 이미 구했습니다. 그런데 왜 함수에서 다시 한번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느냐, 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따라는 거죠. 바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31강에서 이미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해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낸 거 해봤었죠. 잘 보시면 이미 이쪽 좌표 평면을 보시면 두 개의 1차 방정식에 대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기억. x 더하기 y는 6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니은 3x 빼기 y는 2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미 우리는 이와 같은 1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나타내면 우리 이와 같은 직선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다른 말로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그래프에서는 이 해가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점으로 표현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1차 방정식의 해 x와 y 값을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직선이 되는데 그 말인즉슨 이 해 하나하나가 이 그래프상에서는 뭘로 표현되는 거예요? 점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 니은 그래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 이와 같이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두 1차 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교점이 생겼단 말이죠. 이와 같은 교점이 생겼는데 이 교점의 x좌표를 봤더니 얼마입니까? 2죠. 이 교점의 y좌표가 얼마입니까? 4입니다. 즉, 이 교점의 좌표는 2,4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2,4라고 하는 것은 즉 이 그래프상에서 2,4라고 하는 것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인 거죠. 즉 x값 대신에 2, y값 대신에 4를 대입하면 2 더하기 4는 6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점을 갖다가 x는 2, y는 4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이걸 이번에는 이제 방정식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방정식에 뭐에 해당될까요? 바로 해에 해당되는 거겠죠. 이해 가시겠나요? 즉 이걸 방정식으로 본다면 x, y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가 되는 것이고요. 이걸 함수로 보자면 2,4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뭐가 된다고요? 점이 된다고요. 즉 이 점은 이 방정식의 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걸 이미 우리는 배웠었죠. 마찬가지 2,4라고 하는 것은 또한 니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x는 2, y는 4라고 하는 이 xy 값은 이 방정식의 역시나 뭐가 되는 겁니까? 해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즉 2,4라고 하는 이 점은 기억에 해당되는 이 방정식의 해도 되면서 동시에 니은에 해당되는 이 방정식의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첫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도 되는 동시에 두 번째 방정식을 만족하는 xy 값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방금 전에 두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의 좌표가 얼마였어요? 2,4. 이걸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x가 2요, y는 4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x는 2, y는 4라고 하는 것은 이 방정식의 해도 되면서 동시에 이 방정식의 해도 되기 때문에 결국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바로 뭐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까? x는 2, y는 4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싶었는데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가간법, 대입법을 쓰지 않고 이와 같은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냈을 때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것은 두 1차 함수에 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두 1차 함수의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에 x좌표, y좌표를 찾는다면 그 x값과 y값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와 같은 좀 궁금증을 가질 것 같아요. 왜 굳이 가간법, 대입법을 쓰면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을 쉽게 풀 수 있는데 굳이 1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를 구해야 되나요? 이게 좀 더 쉬운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렇습니다. 만약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과 같은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간법하고요,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문제가 이와 같이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그래프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주어진다면 연립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열심히 가간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지면 뭘 찾아버리는 게 좋다. 바로 교점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교점이 있는데 좌표가 주어져 있다면 그게 바로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와 같은 경우에는 가간법과 대입법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즉 식이 주어진다면 뭘 쓰자고요? 가간법, 대입법을 쓰는 것이고요. 그래프가 주어진다면 뭘 찾자라는 겁니까? 바로 교점의 좌표를 찾자라는 거라고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리 이와 같은 것 한번 해봅시다.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연립방정식의 해가 보통은 해가 한 개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해가 없는 경우가 있었고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일반적으로는 연립방정식의 해는 한 개 나와요. 그런데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요. 무수히 많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이 0개이거나 무수히 많은 경우는 과연 1차 함수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공부할 내용 두 번째입니다. 자, 이건 거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방금 전과 같이 두 개의 1차 방정식의, 즉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면 일반적인 경우는 이와 같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겁니다. 즉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 거겠죠. 즉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 경우가 한 개인 경우가 일반적인 거겠죠.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만든 연립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한 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 두 1차 방정식, 즉 두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와 같은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프가. 즉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평행하다고 하는 거죠. 자,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말은 당연히 두 그래프에 교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교점의 개수가 0개입니다. 그렇다면 두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과 y값이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지 않겠죠. 왜? 교점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그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만든 연립방정식의 해는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더 나아가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두 1차 방정식,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직선이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서로 일치한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두 직선이 한 개처럼 보이지만 이 한 개의 직선은 두 직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교점이 몇 개 있을까요? 무수히 많겠죠.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1차 방정식을 가지고 만든 연립방정식의 해 개수 역시나 몇 개가 되겠습니까? 무수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식으로 주어졌다 라고 한다면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가지고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는데 두 연립방정식이 식으로 주어지지 않고 다음과 같이 그래프로 주어졌다면 이렇게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면 이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두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평행해서 만나지 않는다면 그냥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써버리면 된다고요? 없다, 없다, 없다. 해는
그렸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일치했어요. 일치했어요. 그렇다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 이걸 우리는 한계라고 하지 말고 교점의 좌표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다. 그렇죠? 연립방정식 해는 이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연립방정식 해가 되고 이와 같이 평행한 경우에는 해가 없고 일치한 경우는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걸 배웠지만 오늘 강의에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다? 가장 먼저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이 그래프에 각각의 방정식을 묶어서 만든 이와 같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방정식이 만든 뭘 찾아서 교점을 찾아서 그 교점의 x좌표 그리고 y좌표 또는 뭐 순서상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즉 좌표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와 같은 x좌표, y좌표가 이 연립방정식에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이와 같은 사실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